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우리들이 이제 연구를 할 때,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연구자가 지켜야 될 연구 윤리 중에 고지된 동의라는 게 있습니다. informed consent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지에서 동의를 받아내야 된다. 연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내는 건데, 첫 번째 참가 동의는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가자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이게 뭘까요? 두 자로 고지라고 하는 거고, 참가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지된 동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 말은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언제든지 자유롭게 실험 참가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만둘 수 있어요. 누가요? 네, 내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실험 참가는 누가 하느냐? 대상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그만둘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는 실험에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프로그램에 이득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연구자가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들어갑니다. 부모나 법적 보호자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동의를 받은 미성년 참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권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동의해줬고 법적 보호자가 동의해줬으니 이 미성년 참가자도 권리 주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리 주체가 될 수 있고요. 자, 참가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거부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5번 지문은 여기 있는 3번 지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가를 그만둘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연구에 참여를 했어요. 연구 대상자가 참여했는데 나 이 연구 참여하기 힘들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멀리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이사를 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그만둘 수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언제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 지문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5번 지문이 잘못됐네요. 5번 지문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고요. 이제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2번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양적 연구 패러다임입니다. 양적의 동그라미요. 자, 수량화한다라는 측면에서 객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대개 수량화를 합니다. 양적 연구 패러다임이니까. 그래서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쓰죠. 통계적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양적 연구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옳은 것은 이라겠습니다. 박스 문제는 거의 다 옳은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가치 개입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가치 개입의 가치는 연구자의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질적 연구 패러다임이 가치 개입적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객관성을 띠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요소, 양적 연구는 가치 중립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기억 탈락입니다. 자, 니은 객관적 실제가 뭐한다?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성을 추구한다 그랬죠? 객관성을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실제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한 게 이거고요. 객관적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뭘까요? 네, 질적 연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확률적 표집 방법 외에 끊어요. 비확률적 표집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양적 연구는 수량화하는 통계적인 방법을 쓴다 그랬죠. 그러면 표본 크기가 커요. 표본 크기가 크다, 작다, 크다. 즉, 표본 집단의 수가 표본의 수가 상당히 많을 때 우리가 양적 연구를 쓰는 것인데요. 그럼 확률적 표집 방법을 쓸 수 있겠죠. 확률적 표집 방법이 되게 표본의 크기가 크니까. 근데 비확률적 표집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유의표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의표집도 표본의 크기가 큽니다. 유의표집이라고 하는 것도 크고, 그 다음에 할당표집이라는 것도 크죠. 할당표집이라는 것도 크고, 그 다음에 임의표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발적 표집이라고 하는 편의표집이라고도 하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표본의 크기가 클 수 있거든요. 따라서 비확률 표집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뽑는 것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일반적으로 현상들 간의 관련성을 탐색한다라고 했습니다. 관련성은 우리가 보통 두 가지의 관계를 말하는데